네, 오늘 화요일이죠. 주간 진중권 시간입니다. 매주 한 번씩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여든 야든 네 편 내 편 아예 없는 날선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이준석 당시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얘기부터 좀 하겠는데요. 이 대표의 형식적 공정이 우려스럽다라는 말을 진중권 교수가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일단 나온 변화 중에 있습니다.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겠다.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대변인 뽑는 건 토론 배틀이 좀 낫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좀 들던데요. 사실 뭐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 옛날에 민주당에서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혁신이 필요한데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기존에 이제 보수가 극우 반공주의하고 시장만능주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이 대안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게 혁신일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걸 도입하면서 이것이 혁신으로 착시 효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일종의 게임적인 세계관이거든요. 붙어가지고 해서 위너를 가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공정한 게임에 공정한 룰에 의해서 승자가 됐으니까 거기서는 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2030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예. 이런 식의 논리인데 이것도 뭐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돈 싸들고 논술과외 받듯이 소피스트들 찾아가가지고 예. 말싸움하는 기술들을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직무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개 이제 대변인들 하면 이제 말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실수라는 게 그저 토론 기술 스킬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부재에서 나오잖아요. 공감할 때 공감하지 못한다라든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발언을 한다라든지 예.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런 것이 걸러지겠느냐라는 거죠. 토론 배틀은 하나의 어떤 능력, 어떻게 보면 스킬일 뿐인데 예, 하나의 시험에 불과한 그것만으로 거죠. 평가하는 건 이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른 공천 자격 시험이랄지 이런 부분도 다 비슷한 맥락이신 말싸움 거죠. 잘하는 사람이 뭐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말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대개는 승패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또 때로는 이제 뭐 재기발랄함 내지는 재치가 발달한 사람들이 유리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때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가 보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JTBC 예. 신년 토론에 신년 토론에 나가가지고 그때 유시민 씨랑 붙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당연히. 그랬는데 토론에 이제 나온 모든 분들은 본인이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실제로는 왜냐하면 제가 제시한 것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예. 진중권 굴욕장면 막 올리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승패는 또 누가 가리며 무슨 기준으로 가리며 그것이 과연 또 그렇게 토론에서 스킬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하나의 형식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공정했다라는 옛날에는 뭐 연줄대로 뽑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차라리 이거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사람들이 또 쉽게 설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부만 걸 가지고 파고 들어간 평가하는 거죠. 건 종합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공정을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죠. 이제 뭐 대변인을 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해왔고 평소에 어떤 발언들을 했고 등등등등 얼마나 국민들을 잘 설득해왔고 이런 걸 보면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토론을 붙여가지고 막 토너먼트 리그 이게 무슨 월드컵 하는 겁니까? 일단 이 대표가 직접 면접관으로 나서기로 했고요. 16명의 합격자를 추려서 면접도 본다. 그래서 1등에서 4등까지 가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토론 배틀이라고 이분이 나갔던 그 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좀 포맷을 차용해가지고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확연히 긴장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제 진중권 교수님은 이준석 대표의 선출이 보수의 퇴행이다, 위기다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일부에서 쇄신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에서 퇴행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총합적으로는 퇴행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거기 자리에 오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티페미니즘, 여성주의에 대한 예. 공격이라든지 또는 뭐 차이나 게이트,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 그 이주민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어 있었지만 이것을 평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보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예. 근데 어느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젊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이걸 압도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 씨가 또 그 나름대로 잘한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또 대구에 가가지고 탄핵을 건너야 탄핵이 된다고. 정당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정면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측면이 있겠고, 그 밖에도 작년 총선 그 참패 이후에 일부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표 조작설 얘기하고 예. 뭐 이런 것들. 방금 뭐 예. 이성대 기자가 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이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욕을 먹어가면서 반대를 했던 측면들.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을 강조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 지금 나오는 구체적인 혁신안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약간 경쟁 만능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당에다가 그 실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런 새로운 장치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고 이름 붙여진 장치들이 몇 개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준석 대표가 기본적으로 중도 성향에다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연에 대한 확장성도 있고 괜찮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착각이라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중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고 방식을 보면 상당히 극우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정이라는 것은 바로 정글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이런 것들이야말로 공정한 것이다. 이런 건데 그게 본인의 철학일 수는 있지만 한국 사회를 예를 들어서 정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를 갖다 정글로 만든다,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든다. 이게 정치적 메시지로 정당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사회 생물학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나치라든지 아니면 극우 세력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해야 된다. 뭐 이런 사고 방식까지 같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 방식인데, 되게 인문학하고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예. 이준석 대표 측의 얘기는 이미 그 전 단계 우리는 예. 이런 공정한 경쟁도 안 되는 전 단계, 그러니까 어떤 뭐 정실, 인맥이나 그런 뭐 지연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과정, 그런 게임의 룰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발전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공정한 규칙들은 다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든지 모든 게 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어느 사회나 범죄는 있잖아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난 대다수라고 보지는 않아요. 조민, 조국과 같은 사람들이 극히 일부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공정하다는 경쟁 자체가 공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른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 학생들 보게 되면 5천만 중에서 뽑히는 게 아니라 아주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뽑히거든요. 제한된 지역에서만은 아니고 제한된 지역의 비중이 높죠. 예를 들어 그렇죠. 강남 3구 비중이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거의 거기서만 뽑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갖는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시장 경제 원리상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5천 명 중에서 뽑힌 사람들의 퍼포먼스하고 예. 그냥 100만 명 중에서 뽑힌 사람들의 퍼포먼스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정하게, 이른바 공정하게 시험을 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건가? 오히려 사실상의 신분제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게, 과거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가 사실 잿더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했거든요. 예. 이제는 근데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신분제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반감들, 분노, 좌절이 자기들보다 더 약한 여성들을 향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것이다. 이런 착각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예.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 금요일 날 선출이 되고 이제 뭐 나흘 닷새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시면 그간의 활동들을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아직은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우려한 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체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목동에서 아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목동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예. 강남과 목동 그렇죠. 정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나는 뭐 최고위원을 했다. 그런 것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저기 유승민 대표의 그 친구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표의 눈에 들었고, 그다음에 청년 할당을 통해 가지고 올라간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다 자기 실력으로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에서 지금 하는 실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경쟁 만능주의 사회거든요. 전 세계는 어느 가도 이렇게 경쟁이 심한 나라가 없고 공무원 경쟁 하나 하는데 1대9 경쟁률 1대9나 되는 이런 사회는 없는데 이런 경쟁 만능주의를 사회에다가 그 전면화시키는 이미 전면화되어 있는데 그걸 더 가속화하고 더 강화시킨다라는 예. 메시지를 던질 때 그 공정의 과연 그 공정이라는 화두가 이게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건가라는 것에 사실은 근본적인 회의를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학부모였는데 수험생의 부모였는데 보니까 수시와 정시에서도 뭐 정시만 놓고 보면 정말 성적대로만 가는 공정해 보이지만 꼭 그건 아니어서 그래서 수시를 도입했는데 수시에도 스펙 쌓기에서는 그렇죠. 또 공정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항상 제도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예.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없앤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발명하면 자동차와 비행기와 더불어서 추락도 발명된 거예요, 같이. 그렇다고 해서 추락에 따라서 비행기를 안 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꾸 선동적인 어법을 예를 들어서 조민을 봐라. 이게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 없애고 이걸로 가자. 이런 식의 선동적인 어법을 구사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대책이다라는 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반동적인 대책으로 가는 거고. 그걸 전반적인 대책으로 하면 사실 전 국민이 그 대책의 영향권 안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거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 가서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가서 다시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준석 대표의 애초에 좀 합리적인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표현된 그렇죠. 거고 근데 기존 보수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 그렇죠. 않나요? 그거는 사실은 근데 김종인 체제에서 이미 했던 거고 예. 김종인 체제에서 벌써 2번인가 3번을 찾아갔단 무릎도 말이죠. 꿇었죠. 예, 무릎도 꿇고 빌리 브란트가 아우슈비츠 가서 했던 그 세레머니를 연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전 높이 평가하죠.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저도 계속 얘기를 한 게 이준석의 너는 그 당신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예. 뭐 비합리적인 보수들과 선을 긋고 그다음에 광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세대를 대변해야지 그중에 남성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조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장점을 살린다라기보다도 이제 그 자꾸 왜냐하면 선동적인 어법을 쓰게 되면 호응을 많이 받거든요. 피드백은 많지만 거기에 매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경고했던 거죠. 경고라고 하셨는데 네. 뭐 너무 지금 날선 비판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일단 분위기를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친하시잖아요. 예, 잘 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예. 이준석 대표 뭐 사석에서는 뭐 어쨌든 호칭을 좀 놨겠죠. 당신은 이게 장점이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실제 사석에서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 제가 뭐 장점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짜기 때문에. 근데 예. 내가 말 안 하는 건 다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예. 거고. 이게 지적을 하는 건 이제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방송에서 지적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사석에서도 서로 친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선거 운동을 돕지는 못했지만 선거 때 또 문자 메시지, 격려 메시지도 예. 보내고 등등등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뭐 이런 사이입니다. 선물도 주고받나요? 나한테 키보드 하나 선물을 줬었어요. 키보드요? 예. 뭔가 좀 상징이 있는 선물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애정이 있고 사실은 제가 한 5년, 6년, 7년도 한 거의 10년 됐을 겁니다. 계속 예. 그러니까 되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철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아니다 정치는. 예. 정치는 그냥 게임에서는 누가 이기든 간에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편 먹는다 상관없잖아요.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라 내 가치관을 실현하는 거고 내가 올바른 사회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윤리적인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게임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공부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정치에는. 그게 철학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다 나타나거든요, 이게. 사실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철학이 일단 그렇죠.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보수에 지금 이데올로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주의 보수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이클 샌들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주자들이 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다. 쉽게 말하면 과거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보수가 되게 된다. 그게 공동체주의 보수거든요. 근데 이준석의 길은 그 반대예요, 완전히. 사석에서 그런 얘기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철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결국 그거잖아요. 경쟁해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루저는 99명이 루저가 되고 위너는 하나가 되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99명의 루저는 이제는 나라 탓도 못해요. 왜? 공정한 룰에 의해서 내가 경쟁하다 패배했는데. 예. 근데 그 공정한 룰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그 자리에 교수님 계신 그 자리에 이준석 당시 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두 분 사이가 좋다. 감정 상한 적은 없다. 예, 감정 상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날선 비판하지만 감정은 상한 적은 없고. 네. 예. 지금도 이렇게 대표 된다면 혹시 통화는 안 했어요. 문자만 하셨습니까? 아, 문자도 안 하고 나는 원래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좀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되고 제가 철학이 좀 갖춰주고 예. 이랬을 때 그다음에 그 장점과 결합하면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방식에서도 물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상당히 반칙을 좀 사용한 부분도 있고. 아,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티페미니즘을 이용했다라든지 아니면 GS25 광고 나올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동이잖아요. 그 거기에 이상한 손모양에 대한 그런 거 비판들. 그런 거 자체에 또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라든지. 그걸 이제 부추기거나 이용했다고 하면 반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면 또 반칙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그렇다면 본인의 원래 생각일 그렇게 수도 있죠. 생각했다면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철학을 좀 갖추면 이준석 대표가 아직은 만 40세가 안 되지만 예. 만 40세가 넘으면 대선 주자로서도 자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철학을 갖추면 누구든지 자질이 있고 30세만 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이미 30대 총리들이 외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근데 그들이 자라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어떤 특정한 가치를 위해서 계속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진보하는 방향으로 해왔던 노력들이 예.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거랑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다라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늙은 분들 중에서 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늙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예. 너무 이제 이준석 대표만 얘기하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시니까 뭐 좀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죠. 뭐. 저도 아니,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젊을 때 어른들만 안 들었잖아. 그렇죠. 그 진중권 교수님의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남의 말을 원래 안 듣으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자기도 말 안 들으면서 뭐 예. 남의 말을. 어쨌든 말하고 들을 뭐 이준석 대표가 들을 거 있으면 듣는 거고 본인도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조언 중에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현상에 의해서 어떤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여권 대선 주자에 3위를 했고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젊진 않지만 어쨌든 하태경 의원도 야권에서는 5위를 하긴 했습니다. 최고의 수혜자들이죠. 예, 최고의 수혜자죠. 대선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한 개인이 지금 돌파를 한 것뿐이고 어느 세대가 연대해서 같이 일어나는 성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예. 지금 뭐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민주당 내에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의원들부터 여러 가지 당직자라든지 훨씬 더 젊어요, 사실 민주당이. 예. 다만 이제 그쪽에 586 세력이 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와 세대의 싸움은 차라리 민주당 내에서 좀 벌여야 할 싸움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일단은 뭐랄까 뭐 지도 체제가 좀 됐는데 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중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뭐 원내 경험도 없고 예. 예를 들어가지고 당내에서 당장 이제 송영길 대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비정규직 문제는 어쩔 거고 그다음에 재해법, 산업재해법 이건 또 어떻게 할 거고 뭐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 그렇죠. 입법 과정에 대한 조언.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중진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우려했던 이런 측면들 있잖아요. 위험한 측면들이 가시화되지 않게끔 잘 쳐서 보필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이준석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준석 당시 후보를 제일 날서게 비판한 분이 나경원 후보와 진중권 교수님이었는데 나경원 후보가 자꾸 근데 지금 저를 좀 보니까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했는데 내 이름을 팔아서 비판하는 게 트로피즘 얘기가 아니라 있었죠. 그걸 자기가 이해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내 말만 갖다 쓰니까 그 이준석이 반박을 했을 때 예.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권위에 의한 논증이지 내가 무슨 권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가 여성 혐오 발언이냐. 내가 여성 혐오 발언한 걸 내놔라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여성 혐오 발언이니까 별거 아니거든. 이런 거예요. 지금 현 정권에서 여성 장관 셋이 망쳤다. 그걸 여성 할당자로 뽑아서 이렇게 됐다. 예. 이거 자체가 혐오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모든 잘못한 장관들은 다 남성이었는데 여자가 잘못했으면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밑에 여성 혐오가 깔려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말만 빌려다 하니까 제가 좀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제일 애정이 이제 또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썰전 라이브의 수요일 패널로 제가 진중권 교수님과 이준석 지금 대표를 섭외했었는데 예. 한 명은 당 대표가 돼버렸고 한 명은 또 다른 일이 또 있으셔서 지금 주간 진중권으로 나오고 예, 계십니다. 저는 실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